네,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에 재학 중인 임지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네르바 스쿨,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맥락을 좀 잡아 나가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 슬라이드부터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초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을 붙었지만 이제 마음속에 탑 초이스는 항상 미네르바 스쿨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는 또 나중에서 설명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되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네르바 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경영과 경제를 복수전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공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직무와의 연관성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인턴을 1학년이 끝나자마자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마케팅과 현지화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강연 순서를 미네르바 스쿨이란으로 조금 정해봤어요. 미네르바 스쿨이 한국에서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미네르바 스쿨 온라인 그냥 스쿨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오해점들 조금 명확히 풀고 그다음에 미네르바 스쿨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만한 인재로 만들어 나가는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네르바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세상을 바꿀 비판적 지성을 기른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학교 문구 중 하나인데요. 영어 원문의 이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Nurturing critical wisdom for the sake of the world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critical wisdom이라는 게 저는 저희 학교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것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양하는 것은 되게 다른 레벨의 이야기인데 미네르바 스쿨은 지식을 넘어 지혜를 기르는 학교가 되겠다라는 모토가 이 문장에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른 비판적 지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또 이 문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의 목표점이 보이는데요. 단순히 똑똑한 학생을 길러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가 보이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조금 추려봤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커리큘럼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이 한국에서 되게 뜬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네르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짜여진 커리큘럼, 그리고 그와 더해진 글로벌 경험, 여기에 마지막으로 커리어 개발이라는 이제 활용 정점, 체리온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미네르바의 독특한 학습 교육 방침을 만들어내는데요. 좀 하나씩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학교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커리큘럼인 만큼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플립 러닝이라는 것은 배우는 방식을 플립, 그러니까 뒤집었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왔던 교육 방식은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하시면 저는 그걸 복습하고 시험을 치고 보통 객관식 시험이었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또 없었어요. 그냥 너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몇 점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고등학교까지 한 12년 정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네르바를 가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은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해와 라는 되게
신기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요. 조금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방식을 공부를 먼저 해오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이 공부해 왔던 내용에 조금 더 교수님의 지식 그리고 친구들의 지식을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던 부분, 몰랐던 부분, 혹은 오해했던 부분, 혹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좀 지식을 깊이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단순히 평가 없이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없거든요. 공부를 사실 저희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공부를 하려면 정말 많은 자극제들이 필요해요. 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점수를 내야 된다든지. 그래서 미네르바에도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중간고사, 지필고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에세이를 쓰고 매 수업 모든 순간이 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1초 1초마다 모든 말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인 글로벌 경험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은 제가 7개국 경험, 제가 미네르바에 지원할 때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7개국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인도, 그리고 독일과 아르헨티나,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과 대만 이렇게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7개 캠퍼스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7개 나라 돌아다니려면 엄청 학비가 비싸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오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 7개국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플랫폼을 도입한 것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학교가 되고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7개국 경험이라는 코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론이 온라인 플랫폼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국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7개국이 모두 캠퍼스 짓고 체육관 짓고 카페테리아 다 지으면 학비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지 않고 기숙사 건물만 덩그러니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아침 9시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 아침 9시에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잠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가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하고 나서는 기타 친구들과 토의나 토론 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인턴 경험이나 협업 경험들은 모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두고 오프라인적인 교육 경험들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어 개발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공감했던 말이 쓸 줄 아는 쓸 줄 모르는 지식은 활용 혹은 적용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미네르바가 저와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공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 개발이라는 섹터가 아예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해주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이 팀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전담팀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한테 인턴 기회에는 이런 게 있다 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1학년에 들어가면은 인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턴 자리 뭐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인턴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1대1 코치가 배정이 돼가지고 너 이런 거 잘하니? 너 이런 거 좋아하구나. 그럼 우리 이런 진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한번 인터뷰해보고 이런 쪽으로 한번 인턴을 써보지 않을래? 라는 이제 어찌 보면 진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코치들이 1대1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인턴 지원을 할 때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첫 사회생활로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제출을 할 때 그런 이제 서류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세션까지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간다는 점이 미네르바 스쿨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요. 단단한 커리큘럼과 글로벌 경험 그리고 커리어 개발이라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모두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미네르바가 조금 곽강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네르바 스쿨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떤 교수 학습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가 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지 자료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는 수업 시간 놀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토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수업이 아니고요. 구조화 잘 된 수업이 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조화된 수업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업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수업 강의력이 너무 좋아서 90분이 엄청 금방 가고, 어떤 교수님은 강의력이 연구를 너무 잘하시는데 설명을 너무 못하셔가지고 90분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비슷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수업을 되게 구조화해 놨어요. 그래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업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업 준비 리딩을 따로 합니다. 이때 논문이나 기사, 영상 등을 저희가 함께 읽거나 보고 수업을 미리 준비를 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해 가면은 교수님이 하는 역할은 강의자라기보다는 토론을 참관을 해서 학생들이 너무 좀 엇나간다, 학생들이 너무 주제 밖으로 사라진다, 이러면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너 여기 있어야 돼, 약간 이 정도로 해주는, 참여를 유도하고 조별 토의를 이끌어 나가는 약간 이끌이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되게 저희 수업이 매 수업마다 평가가 되고 과제가 평가되는데 정말 꼼꼼한 피드백을 주시고, 그 분기별 과제마다는 더욱 더 꼼꼼한 피드백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이미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매 수업 매 순간이 평가 대상임과 더불어서 HC랑 에로라는 한국어로 말하면 학습 목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너 글쓰기 능력, 이러면 글쓰기 세부 능력들이 있잖아요. 뭐 분석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이렇게 다 나눠놓고 너 분석하는 글쓰기 능력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 돼. 4점인 이유는 이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혹은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계속 2, 3, 4학년에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4년 내내 학습 목표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미 숙달이 된 상태로 학습 목표를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누적 평가가 되고요.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할 때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케이스 스터디를 읽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와라라는 숙제가 정말 많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례 연구를 하라는 뜻인데요. 너가 지금 사회화에 대해서 배웠니? 그러면은 사회화에 대한 분석을 해봐라. 분석을, 사례 분석을 한번 해봐라. 경영을 배웠니? 그러면 M&A는 이 인수합병은 어떤 기업에서 이루어졌고 왜 이루어졌니? 이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걸 한번 분석해 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과제를 내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배웠던 지식을 삶에 한 번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LBA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Location Based Assignment라고 해서 저희가 7개국을 돌잖아요. 7개국에서 이제 그 도시화 할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들, 아니면 도시화 저희가 뭐 관계가 있었다면 그 기업에 관련을 해서 에세이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지식이 뜬구름 잡지 않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과 계속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LBA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턴 경험도 정말 많이 장려를 하는데요. 저도 1학년이 끝나자마자 인턴을 했고 지금 이제 1년 차에서 다른 회사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턴 경험을 굉장히 장려한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짧고 여름방학이 4개월 정도로 정말 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네르바는 배운 거를 배움으로 멈추지 않고 적용과 활용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학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성적인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좀 잘 나온 거를 골라왔습니다. 이게 HC랑 에러라고 해서 저희를 해시태그로 분류를 해요. 여기도 보면 해시태그 Social Cultural Straight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회 문화적 전략을 너가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 컨셉,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한 6, 7개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4점이니까 4점 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잠깐 제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계속 누적돼서 평가가 돼요. 그럼 학생들은 볼 수 있겠죠. 내가 점점 잘해가고 있네. 저도 이제 보면 4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내가 이거 점점 잘 이해해가고 있네.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되겠네라는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습 목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좀 적용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제 저의 학습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임재업의 학습 방법은 미네르바 스쿨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터디 가이드라인 곧 나오게 될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스터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방법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동료 자원인데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친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에세이에서 한 기말 과제가 나왔으면 에세이를 천자를 씁니다. 천자를 쓰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글이에요. 고칠 게 없어요. 전 또 태고도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잘 쓴 에세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여기 논리 부족해. 여기 왜 이렇게 이어져? 여기 말 안 되는 것 같아. 좀 현실성이 없어. 왜? 근거는 뭔데? 논문 근거 있니? 자료 근거 있니? 계속 물어봐줘요. 그러면 뭐야 내가 이걸 놓쳤네? 이런 거를 내가 몰랐구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좋은 글이 되구나. 좋은 분석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친구들을 되게 괴롭히는 편이에요. 에세이를 다 썼으면 야, 너 일로 와. 내 에세이 좀 읽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인도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인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인도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너 지금 인도에서 트렌디한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리서치를 해야 될 요소들이 좀 정리가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풍부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도 미네르바 스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복습의 시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도 학생이고 평범한 학생인 만큼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수업을 찔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수업의 맥락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교육의 좋은 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녹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결석을 했더라도 수업을 설령 쬐더라도 아니면 수업 시간 잠깐 뭔가를 놓쳤더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제가 한 지문에 대해서 뭘 분석해라가 아니라 한 분기 동안 배운 걸 다 적용해서 에세이를 하나를 써보렴 이렇게 나오는 거라 모든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결국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과제가 나왔구나. 지난 시간에 내가 놓친 게 있으니까 복습의 시간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제도 좀 다시 수업도 좀 돌려보고 피드백도 계속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의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피드백이 이렇게 누적돼서 나오잖아요. 이 피드백을 되게 잘 곱씹는 게 중요한데요. 피드백이 점수만 보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3점 받았다, 4점 받았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취업할 때도 GPA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런 거는 피드백을 곱씹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교수님이 4점 안 주고 3점 줬네, 3점 안 주고 2점 줬네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피드백을 조금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배움을 적용하고 업무를 배움에 적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회사에 가서 마케팅을 하면 그래 마케팅 수업 시간에 코카콜라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지 우리 회사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AI를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서 나온 이 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을까를 계속 이렇게 핑퐁처럼 탁구 게임 하듯이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곳에서 배운 배움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배움과 업무에서 배운 배움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되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학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스터디 가이드라인입니다. before class라고 되어 있죠. 수업 전에 저희가 이 모든 걸 다 읽어간다는 뜻인데요. 스터디 가이드를 보면요. 저기 스터디 가이드라고 두 번째 리딩 아래에 스터디 가이드가 쭉 있어요. 스터디 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리딩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리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수업에서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지. 사실 저희도 가끔 논문 50페이지짜리 논문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학부 1학년, 2학년 학생이 50페이지짜리 논문을 어떻게 읽고 다 소화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이 막 3-4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 읽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너가 그럴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게 요점이고 이런 부분을 읽으렴 하고 조금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중고등학교에서도 쓰일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인데요. 스터디 플래너를 이렇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공부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스터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학생들도 필요한가요? 완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도 사실 처음으로 되게 어려운 고등교육을 마주하는 거거든요. 논문 어떻게 읽고 영상에서 어떻게 깊은 배움을 찾고 처음 맞이하는 학생들한테는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렇게 교수님들이 아래에 있는 조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스터디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부끄럽지만 제 과제 중에서 좀 잘한 거를 골라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과제와 피드백인데요. 제가 이제 에세이를 쭉 씁니다. 에세이를 쭉 쓴 것 중에서 깊은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만 조금 들고 왔는데요. 이게 경제학 수업을 이번 학기에 듣고 제가 냈던 중간 에세이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피드백 이렇게 쭉 달아놓으셨죠. 이게 되게 기존 대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평가 구조입니다. 기존 대학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중간고사 성적 95점 그렇게 해서 누적을 해서 이번 학기 GPA는 3.4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물론 숫자 성적 나옵니다. 숫자 성적 나오지만 그 숫자 성적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하나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컴포지션에 4점을 받았어요. 에세이를 잘 썼네 라는 뜻이에요. 에세이 구성을 잘했네. 근데 4점을 받았는데 왜 4점을 받았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를 좀 구성을 못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봤을 때는 좀 잘한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과제와 교수의 입장에서 보는 과제가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이런 피드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요. 교수님이 엄청 자세히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는 이코노믹 프린시플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너무 질문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외부 효과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다라고 설명했는데 교수님이 되게 단호하게 이건 외부 효과 아니다. 너 잘못했다. 잘못 해석했는데 너가 설명한 논리가 맞아서 2점이 아니라 3점을 줬다. 근데 이거를 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떠한 요소를 더 넣어야 한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 모든 학습 목표마다 피드백을 주시다 보면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거든요. 4점은 물론 많이 받았지만 3점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3점을 받았다는 거고, 3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니를 되게 친절하게 제시해 주세요. 교수님들 많이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성적이 지금 B가 나왔는데 너 이렇게 에세이를 더 잘 보충하면 A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1대1 피드백을 잘 해주지 않고 해주는 게 사실 현실상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미네르바 스쿨의 온라인 교육과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분화해 넣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도 성적을 매기기가 되게 편리해지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게 부족한지를 조금 편안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구성한 강의였고요. 이러면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과 어떤 교수학습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미네르바 스쿨에서 단물을 이렇게 쪽쪽 뽑아먹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상 제약으로 3가지 정도만 좀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석했을 때 첫 번째 질문 핵심은 총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활동들 제약이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창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지, 이게 2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활동들 제약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토론, 그리고 회사랑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협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틀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제약이 없다가 대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창의융합적 사고를 어떻게 촉진하냐면요, far transfer라고 미네르바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쉽게 풀이하면 멀리 적용해보라는 뜻인데요. 제가 전공이 경영경제인데요. 경영경제에서 배운 내용을 경영경제에만 써먹지 말고 컴퓨터 공학을 어떻게 쓸 수 있니? 인문학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니?
를 계속 고민해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 회사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니? 를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 다른 과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경영 수업에서 들었던 학습 목표를 들고 와서 태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교수님이 피드백과 성적을 달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수업을 듣던 어떤 학습 목표를 제가 배웠던 어느 과목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융합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철저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됐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미네르바 스쿨이 여러 가지 학문을, 이렇게 다학문을 한 번에 융합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창의융합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미네르바 스쿨 수업에서 상호작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교수와 학습 그리고 학생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과 학생 간의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오프라인에 있으면 교수님한테 바로 질문하면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교수님들이랑 별로 안 친하지 않냐.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교수님이랑 저는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초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선생님 만나 뵀던 선생님들과도 물론 끈끈했지만 저도 예상치 못하게 온라인에서 만난 교수님들과도 되게 끈끈하게 잘 지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미네르바에서 진행하는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 때문인데요. 교수님들마다 특정한 시간 동안 오피스 아워, 되게 가상 공간을 열어놓고 내가 이거 강의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고 싶은 친구도 와서 질문해. 교수 학습법 그리고 또 학습 자체에 대한 질문 말고도 교수님 제가 요즘 삶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삶이 좀 윤택해질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진로 상담 역할을 해주는 교수님도 있고요. 그냥 조언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피스 아워라 이런 점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되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학교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학생한테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학교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미 학생들한테 제공할 거리들을 만들어 놨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계속 생각하냐면요. 학교가 되게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학교의 모든 것들을 다 빼먹고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네르바 스쿨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들 far transfer 계속 말하는 거죠.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되게 많은 국가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모두 활용을 해서 인턴 경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네트워크에서도 미네르바에서 배운 배움을 계속 적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미네르바가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미네르바가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저도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랑 맞는 학교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미네르바가 좋은 학교긴 한데요. 모두한테 맞는 대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전통적인 대학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미네르바가 더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향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학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미네르바 스쿨과 되게 공명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제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의 넘치는 호기심과 넘치는 적극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전 질문까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렸고요.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철학 그리고 저의 교육 철학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